안녕하세요. 취업복 해주는 코디 김태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기업은 바로 이디야 커피입니다. 주변에서 아마 정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다양한 커피 브랜드들 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의 최고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브랜드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커피를 많이 마셨나라고 싶을 정도로 지금 커피를 향유하는 인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커피 브랜드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디야 커피는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순수 국내 브랜드로서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올라온 채용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채용이 진행이 되고 서류와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디야 커피는 2002년에 설립한 벌써 업력 20년 차가 다 되어가는 중견 기업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사원수와 매출액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업종은 비알코올 음료 도매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커피나 차를 도매 커피 전문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창기 대표가 운영을 하고요. 브랜드로는 이디야 커피로 불리고 있습니다. 소재는 서울 강남구 논현에 위치하고 있네요. 제가 앞에 바로 설명을 했듯이 대한민국 대표 커피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디야 커피는 순수 국내 자본으로 지켜온 커피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국내 브랜드라는 이미지도 또 톡톡히 역할을 한 것 같죠. 거기에 굉장히 착한 가격, 그래서 가성비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커피 브랜드 중에 한 곳입니다. 이 이디야 커피는 커피 한 잔의 진심과 함께 행복하기 위한 상생 협력이라는 큰 모토를 걸고 있는데요. 특히나 커피에 대한 이야기들은 해외 로열티를 내지 않는 국내 순수 브랜드로서 우리는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커피 연구소까지 설립을 해서 2016년에는 이디야 커피 랩을 오픈을 해서 계속해서 커피에 대한 연구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 말은 가격만 저렴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커피의 품질도 우리는 계속해서 좋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이제 상생협력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이디야 커피에서 추구하는 모토 중에 하나가 고객과 그리고 가맹점주들 그리고 원부자재들을 공급하는 협력사, 이런 큰 세 가지 삼각 구도 안에서 함께 성장해서 같이 나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을 본인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에 이 기업과 잘 맞을 수 있는지를 체크하실 때 이 부분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문창기 대표가 이제 이디야의 대표자로 있는데요. CEO의 말은 당연히 그 기업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기준으로 회사를 설립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 올라오는 신년사들을 통해서 올해는 이 회사가 이러한 것들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사업을 이어나가겠구나, 이러한 내용들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인사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 철학은 앞에 얘기했듯 상생협력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한번 재언급되고 있습니다. 기본을 지키는 정직한 기업이라는 정이라는 키워드와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에, 그리고 신나고 행복한 즐거운 기업이다 락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경영 철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 가치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상생협력, 함께 성장한다. 이 의미를 다시 한 번 또 되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과 가맹점주 그리고 우리 임직원까지 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하고 앞으로 끌고 갈 것인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의 이 세 가지의 가치들이 잘 융합이 돼서 결국에 우리는 우수한 품질의 커피를 선보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역은 아무래도 한 20년 가까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또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역을 살펴보실 때는 굵직굵직한 큰 이슈들 위주로 보시되 그 키워드가 왜 진행이 됐는지, 왜 이 사업을 이 시기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끌고 갔는지, 이때는 왜 이러한 부분들에 역량을 집중을 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봉과 재무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평균 연봉으로는 4,300만 원 선이라고 나와 있고요. 신입사원은 3,400만 원 선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직무별로 상이한 점들이 있으니까요. 참고사항으로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여러분들이 재무정보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ED와에 관련된 최근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먼저 소개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ED아가 브런치를 앞세운 이제 베이커리 분야에 좀 주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빵집의 라이벌이 ED아가 되느냐라는 헤드라인을 걸고 있는데요. 카페에서 요즘에는 식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특히나 여성들은 브런치 약속을 많이 잡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요즘에는 카페에서 많이 하고 커피를 즐기는 인구들도 많아지고 카페를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향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카페에서 식사를 즐기는 최근 트렌드를 고려를 해서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베이커리와 디저트 제품을 강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커피만 주력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커피는 커피대로 우리가 기존에 하던 그대로 품질을 강화시키고 거기에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는 그에 맞는 다양한 베이커리들도 계속해서 출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2015년 대비해서 베이커리 판매량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지표도 함께 보이고 있는 만큼 올해는 이러이러한 분야에 조금 더 주력을 하겠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 기사는 매출 1위의 스타벅스와 점포수 1위의 ED아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다소 조금 길었던 칼럼과 비슷한 그런 기사인데요. 커피 공화국 시대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커피를 당연하게 안 먹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커피를 즐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런 포화된 시장 속에서도 스타벅스라는 글로벌 체인 기업과 그리고 국내 우리 브랜드인 이디야 커피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디야 커피는 점포수로는 정말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은 가맹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3,000개를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안에서 글로벌 체인인 스타벅스와 국내 브랜드인 이디야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디야가 이렇게 많은 점포수를 둘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분석 내용들이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디야의 커피 로스팅 드림 팩토리라는 것이 4월에 준공된다는 소식입니다. 토종 커피 브랜드인 이디야 커피가 올해 온 오프라인 시장 유통과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서 제2의 도약을 추구하기 위해 커피 로스팅을 할 수 있는 거의 연구시설과 같은 공장 형태 드림 팩토리를 준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제가 채용 정보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요. 드림 팩토리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인원도 지금 이번에 인력이 충원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드림 팩토리라는 또 다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드림 팩토리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디야 커피랩입니다. 강남 논현에 있는 이디야 커피랩을 처음 오픈을 했을 때 그리고 커피 연구소를 설립을 했을 때 그리고 최근에는 드림 팩토리를 이렇게 준공을 하게 되는 이런 굵직한 무언가의 새로운 공장이나 연구소들이 설립됐을 때 무언가를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디야에 관련된 세 가지 이슈 살펴봤고요. 이디야 커피의 정규직 수시 채용 소식을 바탕으로 채용 전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요강을 보면 수시 채용의 정규직 사원이니만큼 좀 많은 직무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과 서울, 평택 이렇게 지역도 다양하게 나눠지고요. 모집 부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R&D 파트에 혹은 생산관리 파트에서 이 직무를 담당할 건지를 꼭 꼼꼼하게 직무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보면 서류 전형을 통과하게 되면 실무 면접을 보게 되고 이 실무 면접은 직무별로 조금씩 다르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무 면접에 통과가 되면 최종 면접을 보고 이후에 최종 합격의 순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1, 2차, 3차 면접까지는 본사에서 진행이 된다는 점. 그래서 지역 근무라도 본사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헷갈리지 않게 체크를 잘 해주시고요. 전형별 일정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를 하니까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일정의 틀 안에서 본인의 개인 스케줄을 잘 정리를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개별 일정을 고려해서 수시로 진행된다는 점, 그만큼 본인의 스케줄을 이 EDR에 만약에 지원을 한 분들이라면 EDR 전형 스케줄에 맞춰서 본인의 스케줄을 전체 이동하시고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무 장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따로 체크를 하는 이유는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4월 준공되는 드림팩토리라는 큰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 올라온 채용 정보를 봤을 때 근무지가 서울과 평택으로 나눠졌습니다. 바로 이 평택이 드림팩토리가 소지한 곳이기 때문에 크게는 이디야 본사의 서울과 드림팩토리가 있는 평택에서 근무 장소가 달라지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중점적으로 여러분 체크 잘 해주시고요. 직무가 맞다고 해서 당연히 직무만 보고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평택에 가는 거였더라. 서울이었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근무 장소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 방법은 일단 이디야 커피의 수시 채용 사이트에서 직접 입사 지원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채용 사이트를 활용한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양한 면접의 유형이 존재를 합니다. 이디야 커피 전체 면접 전형을 보시면요. 그래서 케이스 면접도 있고요. 합숙 면접도 존재하고 다양한 스타일로 직무별로 상이하게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최종 면접은 회장님과의 1대1 면접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임원진 면접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대표진과 회장이 직접 면접에 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너무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고 특히나 또 1대1 면접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믿고 본인이 준비한 그대로 담대하게 진솔하게 나아가신다면 충분히 우리 이디야에서도 여러분들을 잘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략 10분에서 20분 정도 1대1이기 때문에 적어도 5개 정도의 질문들이 오갈 수 있겠다라는 걸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크게 3가지의 문항이 올라와 있고요. 이 3가지 문항에 대한 기본 조건은 최소 30자부터 최대 500자 제한입니다. 500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 봤던 전형들을 보면 1000자, 2000자, 3000자 대부분 1000자 이상에 대한 글자 수 제한을 뒀었는데 500자라는 제한을 둔 만큼 내용은 많은데 글자 수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됐다. 그러면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고 정말 알맹이만 남겨서 핵심 전달 제대로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함께 묶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정말 많이 대비하는 정말 자주 보는 질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진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술술술 써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두 번째,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빈도수 굉장히 높은 질문 문항 중 하나입니다. 성격의 장단점 했을 때 가장 많이 실수를 범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의외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단점을 그냥 아예 안 적는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점에 대해서만 이만큼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 말한 만큼 장점과
단점이 잘 들어갔는지를 체크를 해주시고, 단점은 당연히 마지막에 장점으로 보이게끔 승화시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장점만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물음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케이스는 정말 단점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들. 왜냐하면 장단점이라고 이렇게 한 번에 언급이 되다 보니까 너무 긴장해서 이 단점 자체를 누락시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라는 것을 표현을 했을 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 같은 개념에서 사람은 누구나 이러이러한 단점이, 약점이 존재할 수 있어. 하지만 거기서 멈췄는가? 혹은 이것을 이겨내려고, 혹은 바꿔보려고, 변화해보려고 본인이 어떠한 노력을 해봤는가? 그 의지의 차이, 그리고 태도 변화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국에 들어봤더니 이거 단점이 아니라 결국에 강점 같은데? 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스타일 잘 체크를 하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명확하게 언급을 해주시는 거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핵심 역량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시는데 여기에서 핵심 역량은 지원 분야의 주요 경험이나 강점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나 본인이 강한 강점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에 대한 핵심 역량을 오픈을 해주시는 거죠. 여기에는 상세한 에피소드가 잘 묻어나 주는 게 중요한데요. 글재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군더더기로 사용되는 많은 내용들은 버려주시고 알맹이만 정말 남길 수 있도록 핵심 역량이 바로 오픈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는 2가지를 써주면서 풀어주시는 것이 여기에서는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량 기술서가 있는데요. 최소 0자에서 5,000자 제한으로 경력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량 기술서에는 회사명과 회사 소개를 하는데 회사 소개에는 주요 사업이 무엇이고 종업원 수가 몇 명이고 매출액이 얼마이고 담당 업무가 무엇이었고 본인이 그 안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까지 상세하게 어떤 내용을 쓰는지 항목들을 다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조건만 체크를 해주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고 나면 이후에 이제 면접의 기회가 올 텐데요. 실제 면접에서 어떠한 질문들이 오갔는지 기출질문을 바탕으로 면접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부분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입니다. 당연히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 왜 나여야만 하는가? 나여야만 하는 이유, 내가 뽑혀야 되는 이유 이런 식으로 질문의 요약은 바뀔 수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2번째, 왜 이 회사여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면 당연히 지원 동기 해결 가능하고 이 회사와 관련된 많은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내용에 바로 답을 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변을 완성을 꼭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디야 커피에 와서 진행하고 싶은 업무가 무엇인지 혹은 커피에 관심이 본인이 있는지 아니면 커피가 좋은 건지 이디야가 좋은 건지 아니면 우리 업계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디야의 현재와 미래 발전 가능성 방향을 제시를 한번 해보라. 프랜차이즈업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좋아하는 음료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좋아하는 음료는 무엇인가? 이것도 경험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당연히 타 경쟁사와의 분석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본인이 직접 이 기업을 본인이 직접 가봤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받아 보았고 본인이 먹어보았을 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동종업계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은 타 업계와에 대한 내용들도 질문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는지라고 물어봤는데 마지막 문항을 보시면 궁금한 게 있는지라고 역으로 다시 질문을 받고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정말 실제로 질문을 던지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질문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면접관에게 질문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는 안 좋은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질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긴장하니까 까먹어서 되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웬만하면 그 상황 자체를 일단 만들지 말고 그러한 상황이 정말 부득이하게 발생을 했다면 정중하게 면접관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차분하게 답변을 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케이스들은 마지막에 결국에 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저희한테 혹시 궁금한 건 없으세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안에서 다소 뭐 경직된 언급에 대한 내용들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끌리는 대로 솔직하게 질문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랬을 때 주의할 점은 다소 공격적으로 언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은 당연히 주의를 해주시고요.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해서 절대 본인이 일상생활처럼 편해지면 안 된다는 긴장의 끈을 절대 끝날 때까지는 놓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본인이 실수하지 않도록 태도 주의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시면 다루기 힘든 업무를 맡게 되면 가장 먼저 누구와 이야기를 하겠는가라고 영어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의 질문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방면으로 기출 후기들을 바탕으로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곳이 바로 이디야 커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커피와 그리고 이디야라는 브랜드 그리고 외식업이라는 그리고 프랜차이즈라는 이런 큰 틀의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항목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출 질문들과 예상 질문들을 뽑아내시고 면접 노트를 만들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면접 노트에 대한 강조점은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면접 노트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왔던 기출 질문이나 아니면 예상 질문들을 미리 뽑아내서 거기에 대한 작성을 하시고요. 아무래도 답변은 면대면의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작성한 것들을 바탕으로 입말로 연습하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라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내 답변이 구성이 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눈으로 본 다음에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논리적으로 내용이 좀 맞지 않다면 수정을 해주시고요. 이 내용을 키워드 위주로 숙지를 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거울을 보거나 카메라를 보시면서 실제 면대면의 상황을 가정해서 답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AI 면접을 대비를 할 수도 있고요. 면대면 상황에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실제 면접을 보는 건데 그 실제 면접을 보게 되면 바로 결과의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면접의 상황과 가장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연습할 수밖에 없는 모의 면접의 상황을 만들어서 훈련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혼자서 혹은 친구와 함께 혹은 멘토가 있다면 멘토와 함께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상황을 구성을 해서 면접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대1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다대다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다대1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기업마다 면접의 형태와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연습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바꾸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당연히 사람인지라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연습의 상황에 다시 한번 익숙해져서 적어도 이 상황 안에서는 긴장을 조금 덜하게 됩니다. 근데 그랬을 때 갑자기 조건 하나가 변경이 돼서 또 다른 누군가 한 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다시 긴장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도 주면서 훈련법을 다양하게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면접 후기에 대한 기출 질문들 체크를 하시면서 본인이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디야 커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젊은 감각으로 다양한 채널들을 발빠르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근데 일반적인 채널들을 보시면 제품에 대한 소개나 일반 소비자들이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의 정보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체크해야 될 정보 위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내용은 바로 입사 선배의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입사를 이미 한 선배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이야기죠. 여러 이야기들 중에 제가 한 구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장의 소리가 고객의 소리라는 경영 방침으로 재무팀을 포함한 모든 부서 직원들 역시 한 달에 한 번 현장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장을 중시하는 인재를 원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강하게 딱 꽂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디야 커피를 가고 싶고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디야 커피의 매장들을 당연히 직접 다니면서 다양한 소리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듣는 것은 물론 그 이디야 커피에 소속된 임직원들, 직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어떤 점들이 좋았고 어떤 점들이 아쉬운지를 여러분들이 또 제3자의 눈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또 다른 제한점들을 주시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까지 이디야 커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을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고 가야겠죠. 특히나 이디야 커피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업을 하고 있는 매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장의 점포 수라든지 혹은 점주 관리 사항이라든지 처음에 얘기했던 상생 협력이라는 키워드 안에 그 삼각 구도 안에 들어가는 이 관계들을 모두 접하면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본인 나름대로 본인의 언어로서 정리를 한다면 답변에서 충분히 진실되게 그리고 정확한 내용으로 애정이나 열정이 어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쭉 보면서 당연히 앞에서 제공했던 이디야 커피에서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모토 그리고 CEO의 올해의 중점 사항들을 잘 담아냈는지만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피를 사랑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이 산업에 대한 시장성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포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들은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장단점들 잘 구분하시고 단점에 대한 것들이나 아쉬운 점에 대한 것들은 보완점을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서 제안을 역으로 해주시는 것을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디야 커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